자, 18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었고요. 지금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있는데 바로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제는 이제 사회 집단의 분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였는데요. 자, 일단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은 니은과 달리 1차 집단이다를 물었습니다. 자, 1차 집단, 2차 집단을 구분하는 것은 쿨리의 분류였고요. 쿨리는 이제 접촉 방식에 따라서 직접적인 접촉이냐 간접적인 접촉이냐에 따라서 1차 집단과 2차 집단으로 나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차 집단에는 이제 가족이 해당이 되고요. 2차 집단에는 회사 혹은 기업이 여기서 이제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니은은 기업과 달리 1차 집단이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선지는 틀린 선지고요. 2번을 보시면 디귿과 리을은 자발적 결사체다라고 했는데 일단 회사 내 동문산악회 요건 명확하게 공식 조직 내의 구성원들이 친목 도모를 위한 자발적 결사체잖아요. 친목 도모를 위한 자발적 결사체니까 비공식 조직에 해당이 되네요. 우리가 이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우리가 사회 조직, 다른 말로 공식 조직은 이렇게 그릴 수 있다면 여기가 이제 자발적 결사체가 될 것이고 여기가 이제 비공식 조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디귿이 해당이 되겠네요. 비공식 조직은 정의에서 자발적 결사체라고 정의가 내려지기 때문에 당연히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이 되고요. 리을을 보시면 환경단체입니다. 환경단체는 시민단체라고 볼 수 있죠. 시민단체의 경우에는 공식 조직이면서도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이 되는, 다시 말해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게 환경단체예요. 시민단체. 맞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단체도 자발적 결사체입니다. 그래서 둘 다 모두 자발적 결사체입니다. 2번도 틀린 선지고요. 3번을 보시면 리을은 디귿과 달리 을의 내집단이다. 우선 내집단이냐 외집단이냐는 썸너에 의해서 분류가 되고 이건 소속감을 기준으로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합니다. 그러면 리을을 보시면 환경단체는 일단 을이 소속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내집단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디귿을 보면은 회사 내 동문산악회를 과거에 이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을이 소속이 되어 있고 맥락상 소속감도 여전히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디귿은 내 집단이라고 볼 수 있지만 리을에서 썸너에 의해서는 내 집단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3번은 틀린 선지고요. 4번을 보시면 디귿은 비공식 조직이 맞아요. 하지만 리을은 비공식 조직은 아니죠. 공식 조직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기억, 디귿, 리을은 이익사회다라고 했는데 이익사회와 공동사회를 구분하는 것은 바로 테니스의 분류에 의해서 테니스의 결합, 의지에 따라서 본질 의지에 따라 결합이 되면 공동사회, 그리고 선택 의지에 따라서 결합이 되면 이익사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가족은 공동사회에 해당이 되지만 기업이나 산악회나 환경단체는 이익사회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이거 참고로 이익사회는 테니스의 분류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시민단체 외에도 나오는 이익 집단, 사익을 위한 이익 집단이 있는데 이거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답 찾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고요. 그 다음 19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도표 문제 그리고 계층 분석 문제가 나왔고 난이도는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그냥 읽고 풀어도 되는데요.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익숙할 법한 표를 한번 그려보고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문제에서는 토탈 합이 총 100이 나오지는 않고 문제에서 정말 주어지는 그대로 문제를 풀어도 크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표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조금 작을 것 같아서 둘 다 크기를 조금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하고요. 여기에 부모, 여기 자녀, 여기 부모, 여기 자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주어지는 대로 숫자를 한번 채워 넣어 볼게요. 아마 이거 숫자 채워 넣다가 좀 잘못 채워 넣어서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토탈이 여기 12, 5, 여기 4, 3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 2, 2, 1, 2, 4, 2 그리고 4, 2, 5 해서 8, 10, 6 해가지고 24 여기는 11, 15 해서 여전히 24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8이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억에서 보시면 가는 세대 간 이동이 계층 대물림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세대 간 이동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세대 간 하강 이동, 여기 지금 상승 이동이죠. 근데 계층 대물림은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보시면 계층 대물림은 6이고 세대 간 하강 상승 다 합쳐도 6입니다. 둘 다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기억은 틀린 선지고요. 니은을 보시면 나는 세대 간 하강 이동이 상승 이동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세대 간 하강 이동은 얼마예요? 5임을 알 수 있고요. 세대 간 상승 이동은 보시면 8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 간 하강 이동이 세대 간 상승 이동보다 작다.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나에서 자녀 세대의 인구 구조, 자녀 세대의 인구는 가의 2배이다라고 했는데 자녀 세대 인구를 보시면 상층 2명, 중층 4명, 하층 죄송합니다. 6명 해서 총 12명이고요. 나 지역의 경우에는 상층 6명, 중층 10명, 하층 8명 해서 총 24명입니다. 2배 맞네요. 따라서 정답은 니은 디귿해서 3번. 정답 찾는데 큰 어려움 없었습니다. 자, 리을을 보시면 가와 나 모두 자녀 세대에서는 다이아몬드형 구조가 나타난다 했는데 가를 보시면은 상층이 제일 적고 하층이 제일 많으니까 피라미드형이고요. 나는 이제 중층이 제일 많으니까 나는 다이아몬드형임을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가는 해당이 안 되고 나만 해당이 되니까 리을도 틀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0번 도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도표 문제는 이제 총인구와 유소년 인구, 생산 가능 인구, 그리고 노인 인구와 관련해서 문제를 푸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였고요. 지금 보시면 갑국의 총인구와 T년, T 플러스 30년, T 플러스 60년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는데 총 인구는 T 플러스 30년은 T년에 비해 20% 증가하고 T 플러스 60년은 T년에 비해 20% 감소하였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걸 좀 편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T년의 인구를 전체 인구를 100명으로 잡아 볼게요. 제가 보통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문제 풀 때는 여기 유소년층, 생산 가능 인구, 노인 인구를 적어 놓고 밑에 전체 인구를 적으라고 했죠. T 플러스 30년에는 T년 대비 20% 증가했다라고 했으니까 여긴 120명이 될 거고요. T 플러스 60년에는 감소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80명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전체 인구를 찾았으니까 이제 이 도표에 나와 있는 정보를 활용해 봅시다. 우선 유소년 인구 비율이 총 인구분의 유소년 인구인데 이게 30, 20, 10이래요. 그럼 100의 30%면 여기 30명임을 알 수 있고요. 120의 20%니까 여기는 24명. 80의 10%니까 여긴 8명이라는 걸 우리는 첫 번째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자료 한번 파악해 볼까요? 유소년 부양비를 통해서 우리는 부양인구, 다른 말로 생산 가능 인구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각각의 생산 인구를 모르니까 X, Y, Z로 한번 제가 일단 놔 볼게요. 그러면 생산 가능 인구분의 30 곱하기 100을 한 게 얼마입니까? 50이죠. 따라서 X는 60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 Y분의 24 곱하기 100을 한 것이 40이 나왔죠. 따라서 Y는 60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Z를 보시면 Z분의 8 곱하기 100을 한 것이 25가 나왔죠. 따라서 Z는 32
32가 되겠죠. 그래서 Z는 32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산 가능 인구도 다 구했고요. 그러면 이제 노인 인구는 어떻게 구하냐? 쉽죠.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 인구, 생산 가능 인구 구했으니 남은 부분이 노인 인구겠죠. 그래서 여기는 각각 10, 여기는 각각 36, 여기는 각각 40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채웠으면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자,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부양인구는 T년이 T 플러스 30년보다 많다. 부양인구 다른 말로 생산 가능 인구라 그랬죠. 보시면 생산 가능 인구 T년은 60, T 플러스 30도 60이기 때문에 둘 다 서로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노인 인구는 T 플러스 60년은 40, T년은 10이니까 5배가 아니라 4배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노년 부양비를 구해야 되죠. 문제에서 주어지긴 했지만 또 외우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전체 부양인구 분의 노인인구인데 지금 T 플러스 60년과 30년을 비교해야 되니까 60분의 36, 32분의 40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뭐 비교할 거 있나요? 여긴 1보다 크고 여긴 1보다 작으니까 여긴 확실히 더 크죠. 따라서 60년이 30년보다 크다가 맞네요. 그래서 3번도 틀린 선지입니다. 4번을 볼까요? T 플러스 30년 중 총 인구 중 부양 인구의 비율입니다. 자, 30년의 총 인구 120 중에서 부양 인구의 비율은 60이죠. T 플러스 60년의 총 인구 중에서 노년 인구의 비율은 80분의 40입니다. 물론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되죠. 그럼 이거 얼마 나와요? 50% 나오고요. 얘도 50% 나와요. 따라서 같다. 맞는 설명이네요. 정답은 4번. 도표 문제 치고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가겠습니다.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에 증가한 노년 인구는 몇 명이에요? 26명이죠. 그런데 30년 대비 60년에 감소한 유소년 인구는 몇 명이에요? 16명입니다. 작나요? 크죠. 따라서 5번도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찾는데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